여러분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수백 년의 역사를 뒤흔들고 전 세계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백 년 동안 서양 중심의 시각에 가려져 있던 한 인물이 마침내 그 진가를 드러내며 세계인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CNN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조던 라슨입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서양 전쟁사에 관한 수많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작품의 대부분은 서양의 전쟁 영웅, 즉 넬슨 제독이나 나폴레옹 같은 인물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느 날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 강연 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제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강연은 미 해군사관학교의 한 역사학자가 진행한 강의였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해군 사령관은 영국의 넬슨이 아니라 조선의 이순신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릴 뻔했죠. 저처럼 서양 중심의 역사관에 익숙한 사람에게 이순신이라는 이름은 생소하고 그 주장은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강연이 이어질수록 그리고 교수님의 열정적인 설명이 이어질수록 저는 그 말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수님이 언급한 명량해전 이야기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12척의 배로 330척의 적을 물리친 해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마치 허구 속에서나 가능할 법한 전설적인 서사시를 읽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사실일까? 혹시 과장된 이야기가 아닐까? 제 머릿속은 온갖 질문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연 이후 저는 이순신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조사를 거듭할수록 이순신이라는 인물에 대한 놀라움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의 전투 기록은 물론이고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철학, 그리고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영웅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의 난중일기를 읽으며 저는 마치 그와 함께 전쟁터에 서 있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병사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나라를 위해 끝까지 싸우는 그의 모습은 단순히 전쟁 영웅으로서의 모습을 넘어 진정한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인물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말입니다. 이제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CNN 역사상 최초로 한국의 역사를 조명하는 대형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한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해군 사령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마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순신의 이야기는 서양에서 이토록 알려지지 않았던 걸까? 수많은 전쟁 영웅들이 영화, 책,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탄 반면 이순신 장군의 이름은 아시아를 벗어나면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 것을 넘어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이야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인천 독해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의 첫인상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항은 마치 미래 도시를 연상시키는 듯한 디자인과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을 나와 도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의 첨단 기술과 깨끗한 환경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죠. 제가 도착한 곳은 이순신 장군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된 통영이었습니다. 통영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바다와 섬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바다에 비치는 햇살은 황금빛으로 반짝였고 바닷바람은 상쾌하면서도 차분한 기운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해군사 전문가 김민수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임진왜란의 역사적 배경과 이순신 장군의 전술적 천재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박사님은 말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과 중국을 정복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병력과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단 12척의 배로 330척의 적을 상대하며 조선을 구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그 상황이 얼마나 극적인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박사님은 한산도 대첩이 벌어진 장소를 소개하며 당시의 전황을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좁은 수로와 빠른 조류를 완벽하게 활용해 일본군의 대규모 함대를 압도했던 장면을 그리며 그는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생동감 넘치게 묘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박사님, 넬슨 제독처럼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자국에서조차 박해를 받았던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그런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걸까요? 박사님은 잠시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단순한 군사적 재능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의 신뢰와 민심을 얻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나 병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백성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한 전술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죠.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리더십이란 단순히 전투에서 이기는 것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산도 대첩의 현장을 직접 걸으며 그날의 전투를 떠올렸습니다. 바다 위에 펼쳐진 섬들의 풍경은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곳에서 하객진 전술을 사용해 적을 포위하고 압도했습니다. 박사님은 하객진의 역사적 배경과 이 전술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숙소에서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책 속의 문장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고뇌, 결단, 그리고 희망이 담긴 생생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병사들을 걱정했고 가족을 그리워했으며 나라를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내게는 아직 배가 12척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각오를 넘어 불가능에 도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알리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전투 기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웅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는 일이자 그가 남긴 인간적이고 보편적인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을 막 시작한 것이죠. 통영에서 한산도로 향하는 배 위에 섰을 때 저는 마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다 위를 스치는 바람은 서늘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따뜻하게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박사님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어떤 환경에서 싸워야 했는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단순히 전투의 승리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당시 그는 내부적으로는 모함과 정치적 박해를 받았고 외부적으로는 일본군의 압도적인 병력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끈기와 희생정신이야말로 그의 진정한 위대함을 말해줍니다. 박사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히 병사를 이끌고 전투를 지휘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사들뿐만 아니라 조선 백성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은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백성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배는 한산도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섬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그 땅이 가진 무게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은 조선을 지키기 위한 대첩을 준비하고 마침내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사령부였던 제승당으로 향했습니다. 제승당에 들어서자 그곳에 흐르는 고요한 분위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산도의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그가 매일같이 어떤 생각으로 이곳에 서 있었을지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의 위치에서 보이는 바다는 평화롭고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긴장의 순간들도 함께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박사님은 제승당에서 당시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의 병력과 그들의 이동 경로, 바다의 지형과 조류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그는 하객진을 펼쳤고 일본군을 포위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넬슨 제독은 유럽의 패권을 놓고 싸우는 해전에서 영국이라는 강력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적군뿐만 아니라 조선 내부의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싸워야 했습니다. 이 차이는 그의 업적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단순한 전쟁의 승리를 넘어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의 전투 기록은 우리에게 인간의 의지와 리더십, 그리고 희생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제승당을 떠난 우리는 한산도의 다양한 유적지를 둘러보았습니다. 거북선 모형이 전시된 공간에서는 그 당시의 혁신적인 기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철갑으로 둘러싸인 거북선의 등판과 정교하게 설계된 내부 구조는 단순한 방어용 선박이 아닌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투 기계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전술적인 천재가 아니라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무기를 개발한 리더였던 것입니다.
밤이 되어 숙소에 돌아온 저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남긴 난중일기는 단순한 전투 일지가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고민과 리더로서의 결단, 그리고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조선의 미래를 위해 싸운 그의 모습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리더십의 본보기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바다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명량해전이 벌어진 울돌목으로 향했습니다. 울돌목은 빠른 조류와 좁은 수로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순신 장군이 그날의 전투를 어떻게 계획했는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12척의 배로 330척의 적과 맞선다는 것은 단순히 불가능한 전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바다의 지형과 조류를 이용해 적군을 격파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히 전투 기술이 아니라 자연을 활용한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울돌목을 바라보며 저는 그의 결단과 용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리적인 전투를 넘어 정신적인 승리까지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울돌목의 물결은 여전히 강렬하고 웅장했습니다. 그 빠른 조류가 만들어내는 소리는 마치 그날의 전투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곳에서 단 12척의 배로 330척에 달하는 일본군 함대를 상대했습니다. 그 상황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김민수 박사님은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하루 전 남긴 난중일기의 한 구절을 낭독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 문장은 단순한 각오가 아니라 장군의 결단과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박사님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명량해전 당시 조선 수군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조정에서는 수군을 해산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과 나라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가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목숨을 초월한 희생정신과 병사들을 향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에게 항상 먼저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병사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자신의 배를 가장 앞에 세웠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한 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사님은 당시의 전술적 측면도 설명했습니다. 울돌목의 좁은 수로와 빠른 조류는 일본군에게는 치명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함대를 이동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조류에 휩쓸리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반면 이순신 장군은 울돌목의 특성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적군이 좁은 수로에 갇히는 순간을 노려 집중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일본군은 스스로 충돌하고 침몰하며 패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순신 장군이 단순히 군사적 천재를 넘어 자연을 활용하는데 탁월한 지혜를 가진 인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전투에서의 승리를 위해 모든 요소를 활용했고 이로 인해 불가능에 가까운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배를 타고 울돌목을 지나며 저는 그날의 전투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물결이 거칠게 부딪히는 소리, 병사들의 함성과 일본군의 함대가 뒤엉키는 모습, 그리고 그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지휘하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이야기는 단순히 전쟁의 승리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결단과 의지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그는 단순히 전투를 이끌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냈고 그 희망이 병사들과 백성들에게 전해지며 결국 모두를 살렸습니다. 울돌목에서의 감동은 한산도 대첩과는 또 다른 깊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산도에서의 승리가 이순신 장군의 전략적 천재성을 보여준다면 명량해전은 그의 리더십과 결단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명량해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전투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노량으로 향했습니다. 노량해전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였고 그가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보여준 마지막 희생정신에 감동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죽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느껴졌습니다. 박사님은 노량해전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598년 일본군은 조선에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조선은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노량에서 일본군의 철수를 저지하기 위해 결전을 벌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그는 적군의 함대를 크게 격파했지만 적의 총탄에 맞아 전사하셨습니다. 그는 전사 직전까지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말을 남기며 전투를 지휘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병사들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그의 모습은 정말로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노량의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그의 마지막 전투가 단순한 패배나 승리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신과 희생이 절정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전투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강한 군사적 리더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준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노량의 바다를 바라보며 느낀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전투의 현장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나라를 지켰던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박사님과 함께 노량해전에 관한 자료를 더 깊이 알아보는 동안 저는 이 전투가 가진 역사적 의의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순간을 더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노량해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노량에서 벌인 전투는 단순히 적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었고 그가 자신의 삶을 바쳐 이룬 가장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적의 숫자는 여전히 압도적이었고 상황은 불리했지만 그는 적의 철수를 저지하며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마지막 말은 전선이 불타고 있으니 어서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고 끝까지 병사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지휘를 이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의 생각은 나라와 병사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희생은 단순히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결단이었고 그의 정신은 지금도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박사님은 노량해전의 역사적 배경을 덧붙였습니다. 노량해전이 끝난 후 일본군은 더 이상 조선에서 군사활동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희생 덕분에 조선은 그들의 퇴각을 완벽히 봉쇄할 수 있었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 긴 전쟁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그가 지킨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승리가 아니라 조선 백성들의 존엄과 희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란 단순히 적을 물리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며 공동체의 희망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바로 그것을 이룬 인물이었습니다. 노량에서의 감동은 저를 더 깊은 고민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위대한 인물이 서양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걸까? 박사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서양 중심의 역사 서술 방식은 동양의 인물이나 사건을 크게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한국에서는 최고의 영웅으로 존경받고 있지만 서양에서는 여전히 생소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전술과 리더십이 군사학적 연구에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조선의 영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 희생정신, 그리고 불굴의 의지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배울 점이 많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노량해전의 현장을 떠나며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기념관 내부는 그의 생애와 업적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난중일기의 원본과 거북선 모형, 그리고 그의 전투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난중일기를 보며 저는 그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난중일기의 한 구절을 읽으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바다가 조용하다. 병사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쉬게 하였다. 밤하늘을 보니 어머니가 그립다. 전쟁 속에서도 병사들을 걱정하고 가족을 그리워하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는 그를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닌 진정한 리더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념관을 둘러보는 동안 다양한 국적의 방문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순신 장군의 전술과 리더십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그의 이야기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 군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해군 사령관이 아닙니다. 그는 현대 군사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의 전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금 느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기념관 근처의 작은 숙소에 머물며 그동안의 여정을 정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전쟁 영웅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희망, 그리고 희생정신이 가진 힘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공동체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라.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기념관에서 만난 방문객 중 한 명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연구 중인 젊은 군사학자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과 흥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뷰 도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를 이룬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리더십과 희생정신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인물입니다. 특히 명량해전에서의 그의 결단력은 단순히 전쟁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영학, 심리학, 그리고 현대 리더십 교육에서도 중요한 사례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이순신 장군이 단지 전쟁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존경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진 인물임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울돌목에서의 기적 같은 승리를 이야기하며 그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덧붙였습니다. 명량해전은 단순히 수적 열세를 이겨낸 전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전이자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병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은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병사들에게는 희망이었고 그로 인해 불가능에 가까운 승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금 난중일기를 떠올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글은 단순히 전투의 기록이 아니라 한 인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 고뇌, 그리고 희망을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런 글들을 읽다 보면 그는 단순히 전쟁 영웅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저는 다시 한산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한산도의 자연을 천천히 둘러보며 그곳의 풍경 속에 담긴 역사를 느끼고자 했습니다. 한산도의 푸른 바다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희생과 결단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산도에 있는 작은 언덕 위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며 저는 그날의 전투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객진이 펼쳐지던 순간, 병사들이 외치는 함성, 일본군이 혼란에 빠지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하며 차분히 전략을 실행하던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말입니다. 김민수 박사님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그가 단순히 전술적인 천재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병사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병사들과 백성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그로 인해 모두가 그를 믿고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조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그 과정에서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리더십이 빛을 발했습니다. 한산도를 떠나며 저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큐멘터리에 담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전투 기록이나 전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산도를 떠난 뒤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은 이순신 장군의 유산이 어떻게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지 더 잘 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광화문광장의 이순신 동상은 그가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광화문광장에 도착하자 저는 먼저 동상의 웅장함에 감탄했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칼이, 다른 손에는 조선 수군의 깃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인한 눈빛과 당당한 자세는 보는 이들에게 자연스레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곳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동상을 둘러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가 조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세대에도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상 아래에 새겨진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그 문장은 단순히 과거의 군사적 철학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의 촬영을 마친 뒤 저는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난중일기를 펼쳐든 순간 저는 다시금 그의 이야기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이 몰려오고 있다.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으나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전쟁에서 내가 무너지면 조선은 끝이다. 이순신 장군의 글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그의 결단과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목소리로 느껴졌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한 한국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중일기는 단순히 전쟁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지도자가 어떤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과 백성들을 끝까지 생각했고 그들의 안위를 위해 싸웠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단순한 군사적 지도자를 넘어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이순신 장군이 단순히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존엄성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 싸운 지도자였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촬영이 끝난 뒤 저는 다시 통영으로 돌아갔습니다. 통영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의 바다와 산,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유산을 지키고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촬영은 통영의 한 작은 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곳의 학생들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배우며 그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밝고 맑았으며 그들 속에서 이순신 장군의 희망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촬영을 마친 후 저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단순히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 것을 넘어 그가 남긴 정신과 가치를 전 세계에 전해야 한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에 전해져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취재하며 보낸 시간은 단순히 한 영웅의 삶을 따라간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던 역사적 관점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깨닫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났던 역사학자, 통영에서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를 함께 걸었던 전문가, 그리고 그를 존경하는 젊은 세대들까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사관학교에서는 그의 전술과 리더십이 최고의 사례로 연구되고 있었고 세계 여러 군사 전문가들도 그의 전략을 분석하며 새로운 해석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심은 단순히 이순신 장군의 전투 능력을 넘어 그가 가진 인간적 가치를 세계가 공감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알게 되기 전 저는 전쟁 영웅에 대해 단순히 전투의 결과로만 평가했습니다. 승리한 전투의 수, 그로 인한 전략적 효과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진정한 영웅은 전투의 승패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과 병사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의 난중일기에는 이러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책임을 다하려는 그의 태도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량의 전을 떠올리며 저는 이순신 장군의 결단력과 용기에 대해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린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앞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싸운 사람이었고 그런 그의 모습은 병사들과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아직 배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는 단순히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단이었으며 병사들에게는 희망이자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제 생각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의 영웅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CNN 역사상 처음으로 동양의 영웅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된 것은 저에게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단순한 영상물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장면으로 저는 한산도에서 바라본 평화로운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그 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온한 일상은 그의 희생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지켜낸 것은 단순히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삶이었고
희망이었으며 미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취재하며 저는 그가 단순히 전쟁의 영웅을 넘어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는 가치를 지닌 인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의 삶은 단지 전투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백성을 위하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헌신의 여정이었습니다. 명량의 전과 한산도 대첩, 그리고 그의 마지막 전투였던 노량의 전까지 그는 단 한순간도 개인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넘어선 더 큰 가치를 위해 싸웠고 그로 인해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본 그의 동상, 통영과 한산도에서 느낀 그가 남긴 흔적들, 그리고 난중일기 속에 담긴 그의 인간적인 고뇌와 결단,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엮여 그의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책임감과 헌신에서 나옵니다. 그가 남긴 난중일기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내가 무너지면 조선은 무너진다. 나는 쓰러질 수 없다. 그의 결단력과 책임감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며 단순히 그의 전투 전략과 승리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그의 인간적인 모습과 그가 남긴 보편적인 가치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의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의 삶과 정신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감동을 주었나요? 그의 삶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용기와 희망, 그리고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여러분과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